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동영 모의고사 3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여러분 교재 가지고 있으니까 교재 문제 있고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가산기 회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와 B가 베타적 OR을 해서 합계가 계산이 되고 A와 B가 받아서 AND를 해서 캐리가 발생이 돼 있죠. 그래서 0001, 1011이 들어왔을 때 S는 0110, 캐리는 0001 이렇게 되는 게 반가산기였죠. 반감산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0에서 0을 빼는 경우, 0에서 2를 빼는 경우, 1에서 0을 빼는 경우, 1에서 2를 빼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죠. 즉 A와 B가 있었을 때 00, 01, 10, 11이 되었을 때 빼기한 결과 그 다음에 넘어온 캐리를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겨주는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0이고 자 0에서 2를 뺄 때는 어떻게 할까? 0에서 1은 못 빼죠. 그래서 올림수가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올림수 이쪽에서 있는 1을 이렇게 빌려와 가지고 2에서 2를 빼면 1이 되는군요. 1에서 0을 빼면 1이 되고 1에서 2를 빼면 이제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D를 살펴본다면 뺄셈한 결과값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뺄셈한 결과, 자, 0, 1, 0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올려주는 수, 올려주는 수는요, 빌림수다라는 거죠. 빌림수 있나요? 없었죠. 빌림수 있었나요? 있었죠. 없었죠? 없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베타적 OR을 해서, 자, 이게 한번, 이렇게 보면 이제 얘가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A를 가져오고 B를 가져오는데 회로도가 어떻게 되냐면 A에 not이 들어가서 두 개의 and를 한 결과 B 제로가 만들어집니다. A, B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B 제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A에바 and B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반감산기가 됩니다. 정답 4번이군요.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되는 수식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잡아보면 될 건데, 무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죠? A 값을 y에다가 이제 넣어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y라는 변수가 있고 a라는 변수가 있는데 a에 들어있는 값을 y에다가 넘겨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린 이렇게 말을 하죠. a를 y에 대입하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는 기호가 대입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가 나왔는데 서브는 뺄셈하는 거죠. y, b 이렇게 됐어요. 자, y에서 b를 빼가지고 다시 y에다가 넣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쓴다면 y에서 b를 빼가지고 y에다 넣어주세요 라고 그랬죠. 근데 y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a 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있는 y 그래서 이거는 a에서 b를 빼가지고 새로 y에다 넣어주세요. 이 말과 같지요. 그래서 y에는 지금 a에서 b를 한 값이 여기에 들어와 있겠군요. 라고 보는 거죠. 다시 move t, d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t에다가 d를 대입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t라는 변수방이 하나 생겼고 거기에는 이제 d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mpy다 라면 이제 곱하기를 하세요 라는 겁니다. 두 개를 곱해서 다시 t에다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t에는 지금 뭐가 들어와요?
예, 그 전에 있던 t와 e를 곱한 값이 들어오는데 전에 t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d가 들어있었죠. 결론은 d 곱하기 2한 결과가 t에 들어오군요. 그래서 t는 d 곱하기 2한 결과가 들어가 있겠군요. 라는 거죠. 자, 더해주세요. t, c 이 말이에요. t하고 c를 더해서 다시 t에다 넣어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럼 t가 지금 기억하는 게 뭐였어요? 얘였잖아요. 그래서 d 곱하기 2한 결과 더하기 c 이런 수식이 나올 수 있겠군요. 자, div는 나누기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y, t, y 나누기 t를 해서 다시 y에다 넣어주세요 라는 거죠. 자, y에 뭐가 기억되어 있었어요? a 빼기 b가 기억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t에는 뭐가 기억되어 있었어요? d 곱하기 2 더하기 c가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었죠. 가로 정확하게. 예,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겠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네. 자, 0.1875를 8진수로 고치자. 소수점을 8진수로 고치려면 곱하기 8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의 4자리를 넘어오는 수, 여기를 이제 건지면 되겠는데, 0.1875를 8로 곱했더니 1.5 땡땡땡이 되는군요. 이걸 우리는 건지는 거죠. 여기 소수 이하가 모두 0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주면 됩니다. 또 곱하기 8을 하니까 8로 40이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쓰다 보면 0.14, 8진수 0.1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문제 4번입니다. 네, 블루레이 디스크에 대해서 그랬죠. 네, 블루레이 디스크인데요. 저장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적색 레이저를 사용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적색 레이저를 사용했는데 이 블루레이 디스크는 이제 블루 레이저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고요. 이 블루레이 디스크는 이제 고화질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거고 저장 용량은 25에서 이제 30기가, 50기가 이렇게 굉장히 용량이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 방지 기술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 4 모두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인터럽트 우선순위 판별하는 방법에는 여러분 어떠한 게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폴링 방식이 있죠. 자, 하드웨어는 직렬 방식과 병렬 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직렬 방식의 대표적인 게 데이지 체인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소프트웨어에 의한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3번 폴링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신호에 의해서 특정 번지의 서브루틴을 수행하는 거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터럽트와 서브루틴, 인터럽트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서브루틴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인터럽트다 그럼 어떤 신호에 의해서 발생이 되죠. 내부 신호, 외부 등 신호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몇 번지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서브루틴은 어때요? 순수한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명령 과정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콜해서 진행을 하고 다시 리턴해서 복귀를 하는 거죠.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몇 번지로 갈 것인지 여기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드웨어적인 신호에 의해서 특정 번지의 서브루틴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인터럽트가 되겠습니다. 서브루틴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어떤 특정한 부분을 수행을 하고 이제 복귀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네.
ARQ다라는 것은 이제 에러를 제어하는 방법 중인데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stop and wait ARQ 방식이 있죠. 그래서 하나 보내고 쉬었다가 또 OK 신호 받으면 하나 보내는 그런 방식. 그래서 여러 개 좀 보내보자. Go back and ARQ 방식이 있죠. 그래서 얘는 하나 보내고 쉬었다가 OK 받으면 하나 보내는 거. 얘는 여러 개를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보내고 오류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된 뒤부터 다시 보내는 거죠. 1, 2, 3, 4를 보내는데 저쪽에서 받아가지고 이번에서 오른데 라고 알려주면은 다시 2, 3, 4를 보내는 방식이 Go back and ARQ가 되는 거죠. 불합리하죠. 그래서 또 개발을 한 것이 Selective Repeat ARQ가 되는 거죠. 오류가 발생이 되면 딱 그것만 보내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적응적 ARQ 방식이 있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ARQ죠. 네, 이런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비동기 전송이다. 비동기다 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비동기다 라는 거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물풍선 하나 던져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요, 야, 부르죠. 야, 물풍선 받아 라고 이제 보내는 것. 그런 게 하나를 딱 보내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장단을 맞춰서 작업하고 있다면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리듬 탓이지 리듬을 타듯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동기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비동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어떤 문자도 전송되지 않을 때는 예비 상태가 된다 라고 그랬는데 어떤 문자도 전송되지 않을 때 A, B는 어때요? 계속 다른 일을 해야죠. 그런 걸 우리 뭐라 그러느냐? 휴지 상태다, 아이들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풍선 하나 딱 주고 또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됩니다. 한 문자를 전송할 때마다 동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보낼 때만 서로 마주보는 거죠. 각 비트의 블럭 앞뒤에 시작과 정지 비트를 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낼 데이터가 이만큼이다. 그럼 여기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페리티 붙고 여기에 이제 끝입니다. 정지. 이렇게 해서 이제 주고받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류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페리티를 추가해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핵심은 ITUT에서 정의한 패킷 교환 표전이다. DTE와 DCE 사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죠. 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통신을 할 때 단말기가 DTE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신호 변환 장치를 거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신 회선을 거치고 신호 변환 장치를 거치고 네, 제어 장치를 거쳐서 제어를 거쳐서 컴퓨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DCE다라는 거죠. 그래서 DTE와 DC 사이에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X25가 되겠습니다. 1번에 있는 ATM 기술이다. 동영상을 쪼개서 전송을 할 때 이 쪼갠 단위로 우리는 셀이라고 하는 거죠. 동영상을 쪼개서 보내는 그런 기술이 ATM 기술이가 되는 것이고 UDP는 어디서 나왔어요? 네, TCP, IP, UDP라고 있죠. UDP는 비연결형 전송, 그 다음에 비신뢰성 이런 개념에서 나오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TCP, IP는 뭐죠? 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OSI 7계층입니다. OSI 7계층 중에서 우리가 하위부터 나열을 해보면 물, 대내, 전,
세표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종단 간 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담당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물리계층이라는 것은 이제 랜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랜을 구축을 했으면 자, 전송을 해야죠. 얘가 신뢰성 있는 전송이 되고 전송. 얘도 신뢰성 있는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제 내부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인접 노드 간에 전송을 하는 것이고, 자, 여기는 어때요? 이제 인터넷 세상인 거죠. 인터넷 세상의 한 지점,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종단 간 그랬으니까 무슨 계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전송 계층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네, HDLC 프레임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HDLC 프레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프레임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처음에 플래그가 있죠. 그 다음에 주소부가 있고, 네, 제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부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검사부 FCS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래그, 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여기서 이 제어부입니다. 이 제어부는 다시 프레임이 3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정보 프레임이다. 감시 프레임이다. 비번호 프레임이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정보는 I, 감시는 S, 비번호는 이제 U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송되는 정보 프레임에 대한 흐름 제어, 오류 제어, 이거를 이제 담당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이 중에서 정보 프레임은 뭐 하는 곳인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보를 운반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 감시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있나? 오류가 있나? 어디 막히는 데가 없나? 어디가 너무 이제 몰아쳤나? 그런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감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 비번호는 이제 링크 설정이라든지 절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12번입니다. 현재 헤드의 위치가 53에 있고 트랙이 0번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순서대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뭘 물어봤냐면 SSTF 방식을 물어봤어요. 자, SSTF 방식은 뭐죠? 네, 짧은 거리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요청 대기 큐에 이제 숫자가 써져 있는데 작은 것부터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14가 있고 37이 있죠. 그 다음에 14, 37, 그 다음에요 65가 있고 67이 있죠. 자, 그 다음에 98이 있군요. 네, 122, 124, 그 다음에 203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자, 헤더가 53이라 그랬으니까 53을 딱 놔두고요. 네, SSTF 방식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부터죠. 그러니까 53에서 37이 가까워요? 65가 가까워요? 65가 가까우죠. 일단 65로 갑니다. 네, 65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67로 가야죠. 그럼 67에서는 98이 가깝나요? 37이 가깝나요? 37이 가깝죠. 네, 그 다음에 14가 가깝죠. 그 다음에 이제 98로 가고 92로 가고 124를 가고 203으로 가는 이런 방식이 되죠. 총 이동 거리를 계산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53에서 65로 이동했으니까 이동 거리는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가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30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23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여기가 84가 되는군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24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9가 되는군요.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면 256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RR 스케줄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은 어때요? RR 방식이 아니죠. 자, RR 방식은 어때요? 시간을 할당해주는 타임 슬라이스를 이용하는 거고, 그런 타임 슬라이스를 이용하는 방식에 뭐가 있어요? 또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죠.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 네, 그래서 몇 초 간격으로 네, 데이터를 처리할 거냐. 처리해야 될 일이 이런 식으로 있다가 막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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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A, B, C 1초, 1초, 1초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시간 할당량이 작아지면 막 0.00001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해라 그러면 처리하려는 시간보다 넘기는 시간이 많아져 버리는 거죠. 넘기는 시간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문맥 교환이다 라는 거죠. 문맥 시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고 A를 1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60분 동안 다 하고 B 60분 동안 다 하고 이런 타임, 시간 할당량이 너무 크다. 크면 어때요?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는 FC, FS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14번입니다. 검증 검사 기법 중 개발자 장소에서 그랬습니다. 개발자. 그러니까 개발자 앞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 검사가 있고 네, 베타 검사가 있죠. 알파 검사는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개발자 앞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베타 테스트는 이제 외부인들이죠. 고객들, 일반인들이 이제 개발자 없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개발자 앞에서 행해진다 그랬으니까 알파 검사가 되겠죠. 자, 15번입니다. 네, 화이트박스다 그랬습니다. 화이트박스 검사 방식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블랙박스가 있고 화이트박스가 있죠. 화이트는 이제 좀 비치는 천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안에 내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부를 보고 내부에 논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하나하나 테스트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이트박스 테스트에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 자, 데이터, 흐름,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루프 검사가 있죠. 이거 외에도, 기초 경로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건 검사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화이트박스 검사 기법으로만 선택된 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A, B, C, D, 반드시 A, B, C, D 순서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택에 입력하였다가 출력을 할 때 가능한 출력 순서의 결과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을 볼까요? 처음에 이제 D, A, B, C가 되느냐라는 거죠. 제일 먼저 D를 꺼내고 있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D를 꺼내려면 스택에 A, B, C, D가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D를 이렇게 꺼낼 수가 있죠. 자, D를 꺼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죠? A, B, C예요. 그럼 여기서 C를 꺼낼 수 있는 것이지 A를 꺼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될 수가 없군요. 정답 1번이 되고요. 자, 2번에 A, B, C, D, 그러니까 A, B, C, D 순서대로 꺼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A, B, C, D 순서대로 들어갈 거고 꺼내는 순서가 A, B, C, D가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A가 들어갔어요. 푸시 A 그런 거죠. 네. 그래서 A를 꺼냅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바로 꺼내는 거죠. 그럼 텅 비어있죠. 그 다음에 B를 넣어요. 그 다음에 꺼내요. 그럼 비어있죠. 그 다음 C를 넣어요. 네, 그 다음에 꺼내요. 그 다음에 D를 넣어요. 그 다음에 꺼내요. 그러면 자 나오는 순서가 A, B, C, D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3번에 보면 이제 A, B, C, D를 순서대로 집어넣을 거고 A, B, D, C 순서대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A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A를 꺼냈어요.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비어있는 데다가 B를 넣었어요. 네, 그리고 B를 꺼냈어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D를 남았는데 지금 D를 꺼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C하고 D를 한꺼번에 집어넣은 다음에 D를 꺼내요. 그럼 이제 C만 남아있죠? 그럼 거기서 C를 꺼내요. 자, 가능하죠? 그래서 순서만 지금 지키면 되니까 절대로 A, B, C, D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꺼내는 개념이 아니라 순서만 잘 지켜지도록 푸시와 팝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자, 4번은 가능할까요? 네. 순서는 A, B, C, D 순서대로 입력이 되는데 꺼내는 순서가 B, C, D, A 순서대로 자, 꺼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제일 먼저 B를 꺼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A하고 B를 넣어놓으면 되죠. A 넣어놓고 B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B를 꺼내주면 되죠. 그러면 뭐 남았어요? A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C를 꺼내고 있거든요. 그럼 C를 일단 넣어요. 그죠? 그 다음에 C를 꺼내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A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D를 꺼내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D를 넣고 D를 꺼내요. 그럼 이제 A만 남아있죠? 거기서 또 A를 꺼내주면 되는 거죠. 네, 입력과 출력 순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1번 해설에 1번 해설만 거기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네, 정보보호 서비스를 이제 올바르게 이제 연결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밀성이라는 게 뭐죠? 기밀성은 우리가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이다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이제 유지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럼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를 하려면 어떠세요? 타인이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해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인증이다. 본인인지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디 비번을 줘가지고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이다라는 것은 시스템이 잘 오류 없이 돌아가줘야 된다라는 거고 언제든지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허가된 사용자인 경우. 자, 그러면 기억은 뭔가요? 도청당하는 일이 없다. 우리 둘이 비밀스러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누가 엿듣고 있으면 안 되겠다. 자, 니은번에 보면은 조작당하지 않는다. 수정되지 않도록 한다. 진짜야. 진짜 얘 맞아. 디귿이 되죠. 네, 적정한 시간에 접속해서 정상적으로 요청된 신호를, 내용을 수행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네, C 언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을 보겠습니다. INT에서 넘스 하고 나서 O 그랬어요. 그럼 얘는 뭐죠?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할당하는 거죠. 5개의 방이 마련이 되고 그 방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질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방을 5개를 만드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은 넣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것의 대표 이름이 무엇이다? NUMS다 라는 거죠. 0번,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NT가 나왔으니까 선언하는 건데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값을 바로 주는 거예요. 넘스 더하기 1이다. 자, 여기가 넘스고 얘가 넘스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죠? 이거를 PTR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포문을 돌렸습니다. 자, i는 0부터다. 초기값 i는 0. i가 4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 증가시켜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서 프린트 해주세요. 정수 형태로 출력해 주는데 이거를 해주세요 라는 거죠. 자, 이것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별이 붙어 있는 것은 값이에요. 그래서 ptr 더하기 1의 값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일 먼저 ptr 뿔뿔이군요. 네, 뿔뿔입니다. 뿔뿔. 플러스 1이니까 뿔뿔의 값을 알려주세요. i가 제일 먼저 0이에요. 그러면 자, ptr을 하나 증가시킨 건데 지금 뿔뿔이 뒤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값을 대입해 주고 나서 두 번째 증가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ptr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뭐가 되나요? 2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ptr을 하나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럼 ptr은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i가 이제 1이 됐어요. 1이 되면 33이 되는군요. 표시하고 또 ptr를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죠. 자, i가 2가 됐어요. 2. 그러면 현재 44죠. 44 출력하고 얘를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또 i가 3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 55를 출력을 해주고 자,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i가 4가 됐어요. 근데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네. 자, 순서대로 반복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인덱스 함수가 1, 2, 3, 4에 지금 적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인덱스라는 함수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 자, 엑셀에서 인덱스 함수는 여기에 범위가 되고 몇 번 행, 몇 번 열 이거를 이제 따지게 되는데 엑셀은 첨자가 1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배열이 있는데 여기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인덱스 하고 나서 배열 범위 잡고 나서 1, 2, 3,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2행 2열 됐죠? 2행 2열의 값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 명의에 있는 데이터 값을 네, 번호 A2부터 A11을 기준으로 그랬습니다. 순서대로 반복해서 배정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A1에 번호라고 적어져 있고 A2에 1 적어져 있어요. 그죠? 2 적어져 있고 여기에 4죠? 4에 이제 3이 적어져 있죠. 그래서 또 1, 2, 3, 1, 2, 3 그렇게 반복해서 표시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2열에는 부서명이다 라고 적어져 있고 기획팀, 재무팀, 총무팀 그래서 지금 얘가 2, 1, 2, 3, 4 이렇게 이제 행열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인덱스 일단은 해주고 나서 이제 범위가 되는 거죠. E1에서 E2, E2 여기가 지금 반복돼야 되니까 자 E2에서 E4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범위니까 절대 참조를 해주고 나서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행을 잡아주고 여기가 이제 열을 잡아줘야 되는데 열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생략을 해도 돼요. 몇 번째 행이냐 잡아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봐보세요. 지금 모드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했는데 3개가 반복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이 나누기 3을 해서 나머지 값을 가져오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은요. 자,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기획부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네, 재무팀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이제 총무팀,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게 다르잖아요. 자, 이게 첨자 몇 번이죠?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란 말이에요, 첨자를. 네. 왜냐면 이제 범위를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얘가 1행입니다, 2행입니다, 3행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두 연산자를 쓸 건데 A2 나누기 A2의 값 나누기 3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A2 값이 지금 1이거든요. 그러니까 1 나누기 3을 하면 네, 나머지가 얼마나요? 1이죠. 1 들어온 거 맞아요. 여기에 이제 1이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2 나누기 2행 나누기 3을 해보면 얘도 나머지가 2니까 얘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3일 때 문제가 생겨요. 나누기 3을 하면 얘가 3 나누기 3을 하면 나머지가 얼마가 돼버려요?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나누기를 바로 쓰면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지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군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산을 이제 한 번씩 써봐도 됩니다. A2 빼기 2를 해서 예, 나머지 나누기 3을 한 다음에 네, 그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A2에서 2를 빼면 뭐죠? 0, 1, 2가 되는 거죠. 자, 나누기 3을 해서 나머지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0, 1, 2죠. 거기다가 각각 더하기 2를 해요. 1, 2, 3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식이 A2에서 빼기 2를 한 것을 네, 이것을 네, 3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치해라. 거기다가 더하기 2를 해라.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1행이다, 2행이다, 3행이다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자, 0일 경우 A2의 값은 이걸 계산을 하니까 뭐 2 빼기 1? 네. 아니죠? 1 빼기 1이죠? 네, 1 빼기 1 하면 0이 되었는데 거기다 더하기 1을 하니까 1이 되는군요. A3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하니까 여긴 2죠. 2. 그러니까 2 빼기 1 하면 2 빼기 1 하면 1이죠. 그걸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데 더하기 1을 하니까 2가 되는 거죠. A4의 값은 이제 3인데 3 빼기 1 하면 2고 그걸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나오는데 더하기 1을 하니까 3이죠. 그래서 1행에 있는 값 가져오시오. 2행에 있는 값 가져오시오. 3행에 있는 값 가져오시오. 그래서 여기에 1, 2, 3이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여기 있는 네, 자, A에게 5행에 있는 값은 또 뭐가 나와줘야 돼요? 1이 나와야지 다시 또 기획팀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숫자가 뭐가 적어져 있어요? 5행에는 4가 적어져 있죠. 한번 해볼까요? 네, 4 빼기 2를 나누기 3을 해요. 자, 그러면 거기다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3 나누기 3을 하면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0인 거죠. 더하기 1을 해주니까 얘가 값이 1이 됐어요. 1행에 있는 값 기획팀을 가져오시오. 이렇게 또 반복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자, 이것에 대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유비쿼터스가 되죠. 네. 유비쿼터스는 뭐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을 합니다. 산소 같은 그런 개념이다 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와이브로다 그랬습니다. 와이브로는 어때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이동하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VoIP다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에서 네,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죠. 그 다음에 RFID는 어때요? 네, 전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